자, 오늘 질문 나온 문제들은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변별력 문제로 충분히 내고 싶은 문제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 이거 여러분들 좀 완벽하게 한번 마스터 해보자고. 복습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풀어준 거 아무리 감상하고 이해해봤자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623번에다가는 별표 100개 치시고 요 문제는 무조건 출제될 겁니다. 무조건. 알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유형이야.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강력 추천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3분 시간, 어메? 이거 푼 사람도 있나? 이지는 풀었구나. 틀렸다고 쳤어? 자, 그러면 요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1분만 그러면 시간 드려볼게요. 예지는 만약에 요 문제 풀었으면 힌트 630번이 똑같은 유형이야. 한 단계 진화한 거. 623, 630 아예 이어서 그러면 풀게요. 623, 630,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힌트는 똑같은 유형. 원종고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에도 힌트, 수행평가에도 나와 있는 문제, 유형. 이번 수행평가. 수행평가 문제 풀어봤어? 예지? 은혁이? 안 풀어봤어? 언제 본다고 했지?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럼 다음 주 화요일까지 풀어와. 알겠니? 그러면 선생님이 만들어 놓긴 할 건데, 그날 화요일 날 최종 확인만 한번 해보게. 오케이? 선생님 방금 은영이가 보내준 거 봤더니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한번 풀어보면 쉽게 풀 것 같아.
힌트는 칠판에 제시가 됐죠? 이게 힌트예요. 자, 여러분들 산술 기하 평균은 배우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시험에서 출제 1순위야. 그것도 최상 난이도 100점 방지용. 알겠습니까? 그럴 때 산술 기하는 그만큼 중요한데 눈치채는 힌트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였습니까? 반드시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지. 이건 필수야. 없으면 산술기하가 아니에요. 그리고 합의 최소값을 묻거나 곱의 최대값을 물으면 산술기하 의심 또는 역수꼴이 나와도 산술기하를 의심해야 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책에다가 이쁘게 정리해놔야 돼. 이거는 계속 나온다고 계속. 알겠습니까? 자, 그럴 때 합은 양수합은 2루트 곱보다 크게 나왔다. 단 등호는 언제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회전시키지? 응? 내가? 아니야, 아니야. 어딘가에 있었어. 왼쪽에 햄이 왼쪽. 햄이 이거? 네, 그거 요거? 네, 그거 한 다음에 피자는 어, 여기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딱 보는 순간 원종거 지금 수행평가 문제죠. 자, 우리는 제일 먼저 요 놈이 보이죠? X는 뭐래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뭐 의심? 산술기하 의심. 오, 확실해진다. X는 양수고 그럼 X분의 4도 양수입니까? 그러면 그 두 개가 지금 뭐 되어 있습니까? 합해져 있죠? 그래서 합의 최소값이니까 산술기하 의심. 오, 확실해진다. 음매. 완전히 산술기하네. X의 역수는 뭐죠? X분의 1이지. 근데 X분의 4니까 역수는 아니지만 역수꼴 맞죠? 그래서 완전한 산술기하 문제라고. 오케이. 그러면 산술기하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양수 맞습니까? 양수 맞습니까? 양수의 합은 2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요거 약분돼서 얼마?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4가 될 것이고. 그때라는 건 뭐예요? 그때. 최소일 때지. 그러면 최소일 때는 바로 뭐야? 4일 때잖아. 그럼 4일 때라는 건 바로 등호일 때잖아.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했죠? A와 B가 같을 때입니까? 즉, 그때라는 건 바로 A와 B가 같을 때라고. 그러면 양변의 분모 곱하면 X제곱은 얼마가 돼요? 4가 돼서 X는 얼마? 풀마 2인데 양수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X의 값은 얼마? 2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다고? 알겠니? 자, 산술 기하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방금 풀었던 걸 왜 미리 풀어줬는지를 너희들이 이제 느껴야 된다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623번에다가 이쁘게 정리하라고. 자, 유리함수. 유리함수 중에서도 분수함수를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집중해서 공부하잖아. 맞죠? 그럴 때 분수함수에서 여러분들 최상 난이도 문제는 자, 바로 뭐가 될 거냐면 산술기하가 될 거예요. 왜 홍반장이 시험 범위도 아니었는데 산술기하를 강조하지? 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 알겠니? 자, 무슨 말이냐면 형태 때문에 그래, 형태. 봐봐, 봐봐. fx가 지금 분수함수잖아. 분모에 x가 있죠? 맞니? 그러면 x-1분의 3의 역수는 뭐예요? 3분의 x-1이지. 그러면 근원만 있으면 우리는 역수꼴이 나오고 여기가 뭐야? 합꼴이제. 그래서 우리는 산술기하를 의심해야 돼. 그래서 이거 많이 안 풀어보면 잘 안 떠올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홍반장이 무식하게 지금 자 이렇게 정리해줬잖아. 이걸 그냥 꼭 외워버리라고. 분수함수에서는 산술기하가 최상 난이도로 출제될 수 있구나. 이걸 꼭 기억하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뭔 말인지 한번 봐봐. fx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일사분면에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 위점 p, a, b래. 그러면 a, b라고 하면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 두 개보다는 한 개가 낫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p점은 이거 위에 있으니까 x에다 x좌표, y에다 y좌표 대입할 수 있는 거지. 맞니? 그러면 자 주어진 식 b는 얼마가 돼요? x-1분의 3 플러스 2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자 P점은 자신있게 A, 아이고 끄덕이는 놈들은 뭐여? 얼마? A-1분의 3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러니 그럴 때 문제에서 지금 오호 문제에서 지금 뭐래냐? A-1과 B-2의 합의 최소값이잖아. 맞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분수함수 나왔으니까 산술기하가 산술기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합의 최소값이니까 점점 산술기하스러워지고 있죠? 맞나요? 그러면 역수꼴 확실히 만들어봐. 자, 요 주어진 식은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니? A-1 더하기 B가 방금 얼마였어요? A-1분의 3 플러스 2였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맞니? 요 B 자리에다가 그대로 B 값만 대입했어. 운매 좋은 일 벌어져 버렸죠? 자, 요거랑 요거는 없어져 버립니까? 그래서 완벽한 A-1 아이고 A-1 플러스 A-1분의 3이라는 합 그리고 역수꼴까지 탄생해 버렸다. 그러니 자 그랬을 때 요 조건이 없으면 안 풀리는 문제였죠. 자 꼼꼼한 학생은 그래서 이 조건이 있었구나를 좀 느껴야 되지. 아까 산술기하는 무조건 어디만 써볼 수 있다고 했죠? 양수 조건일 때만 써볼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일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요 놈이잖아. 맞지?
그럼 요 놈이니까 이 놈은 뭐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요? 1보다는 크지? 여기에 지금 P점이 있고 A, B인데 그러면 요 A라는 놈은 1보다는 큰 거잖아. 그래서 이 놈의 부호는 뭐? 양수. 요 놈의 부호도 뭐? 양수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요 조건 때문에. 이 조건이 없으면 안 풀리는 문제였다고 잉? 그런가요? 이런 걸 여러분들 꼼꼼히 잘 보라고. 자, 그러면 확실한 산술기야. 양수의 합은 얼마? 2 루트 곱해버리면 얼마죠? 3이 돼버립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2 루트 3이라고 구할 수 있었다고? 이해됐니? 선생님이 뭐를 언급했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고 무슨 개념을 강조했는지를 꼭 기억하라고. 오케이. 그러면 623번이었고 그러면 630번이 지금 똑같은 유형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한번 도전해 볼까요?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요. 예지는 자는 것 같은데 아닌데 코 고는 소리가 들렸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라고. 여러분들 무조건 수능에서 출제되는 유형이 또 하나 있어. 바로 뭐냐면 좌표 읽는 문제야. 좌표. 알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 문제, 즉 623번에서는 친절하게 P점의 좌표를 제시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X에다가 A, Y에다가 P 대입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이렇게 제시되면 대입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많은 유형을 안 풀어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630번 같이 이제 A점만 딸랑 나왔고 A점의 좌표가 뭐 A, B라는 말이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A, B라고 놓을 생각을 못 한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우리는 자,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래프라는 건 평면 좌표 위에 그려져 있잖아. 그럼 평면 좌표 위에 그려져 있으니까 우리 데카르트 아저씨의 덕분으로 바로 좌표를 정할 수 있다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A점이라고 두지 말고 방금 전 문제와 같이 이 A점의 좌표를 X값을 뭐라고 놓을까요? 물론 X라고 놓고 그냥 풀어도 되지만 A점의 좌표를 X라고 할까요? X좌표를 그럼 A라고 하면 Y좌표는 A 대 반값 얼마? 3A-2분의 12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해 보라고. 이거 보는 순간 A는 양수 맞습니까? A는 X좌표잖아. 근데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에 갔으니까 양수 맞지? 맞지? 그리고 요 조건이 왜 있었겠냐고. 3분의 2보다 크다. 어? 그러면 A 값은 3분의 2보다 크니까 이놈은 양수 맞죠? 맞아? 그래서 요놈도 양수여서 우리는 양수꼴이 이렇게 숨어 있다는 거였다고. 그러니 그리고 이게 바로 뭐 분수함수 형태지. 그래서 우리는 산술기하를 충분히 의심을 했어야 돼. 알겠니?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A좌표고 그럼 끝나버렸습니까? B점의 좌표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B점의 좌표. A점이랑 X좌표는 똑같은 거지. 그래서 B점의 X좌표는 A가 되고 Y좌표는 X에다 A 대하면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맞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선분 AB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AB의 길이? AB의 길이는 그러면 요놈이잖아요. 그러면 요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두 점 사이 거리 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어차피 X값 같으니까 큰 Y값에서 작은 Y값 빼주면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요놈에서 요놈 빼준 게 바로 A, B의 길이가 될 거야. 맞니? 자, 그래서 A, B의 길이는 얼마라고? 3A-2분의 12 빼기 마이너스 A가 바로 A, B의 길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어.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3A-2분의 12 플러스 A입니까? 맞죠? 그러면 요놈은 확실히 양수 맞습니까? 요놈도 확실히 양수 맞습니까? 그러면 양수의 합의 최소값이 되니까 산술기하가 뭐로 있고 있어요? 맞니? 그럴 때 세 번째 단계 완전한 산술기하가 되기 위해서는 역수꼴이 필요하지. 그럼 역수꼴 만들어 보자고. 근데 요놈 A의 개수가 1인데 요놈 A의 개수가 3이네. 그치? 그럼 애매하네요. 그러면 A로 만들어 버릴까요? 그러면 분모 분자를 똑같은 수로 나눠도 상관없잖아. 분모 분자를 각각 3으로 나눠 버리면 자, 분모는 얼마가 됩니까?
a-3분의 2분의 3으로 나누면 얼마? 4가 되고 더하기 우후 이제 마음이 편해졌죠. 그러면 요놈이 없으면 좋겠잖아. 그러면 요놈을 억지로 만들어 버리자고. 자, a-3분의 2를 만들어 버리면 이제 우리는 요놈과 요놈은 역수는 아니지만 역수 꼴까지 돼버렸지. 맞니? 근데 없던 마이너스 3분의 2 했으니까 뒤쪽에다가 슬며시 얼마 해줘야 돼요? 플러스 3분의 2 해줘야 상관없습니까? 맞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요놈 양수 맞습니까? 요놈 양수 맞습니까? 그러면 전체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요놈이 최소가 되면 전체가 최소가 됩니까? 맞죠? 그래서 이놈만 가지고 산술기하 해주면 양수의 합은 2 루트 곱해버리면 A랑 A만 약분돼 버리고 얼마? 4가 남습니까? 그래서 얼마? 4보다 크게 났다고? 그래서 요놈의 최소값이 얼마예요? 4입니까? 그러면 전체 최소값은 4에다가 3분의 2 더한 게 전체 최소값이겠지? 맞니? 그래서 3, 4, 12, 3분의 14가 바로 답이 될 거라고? 오케이. 오늘 좋은 문제들 많이 나오네요. 복습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세요. 그러면 이거랑 이제 관련된 것이 629번 3번 도전. 요 문제도 여러분들 별표 100개 쳐놔. 너희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유형이야. 회원이 손가락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말고. 회원이 시험지 가져왔어? 갖고 와봐. 보고 화요일 날 줄게요. 네. 아, 그렇구나. 무슨 건지 모르겠어. 알았어. 네.
자, 62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같이 y는 x분의 3의 그래프에 일사분면 유의점 A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로 방금 했듯이 A점의 좌표가 안 나왔으니까 A점의 좌표를 자신 있게 놓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알겠습니까? 자, 용기를 가지라고요. 그래서 A점의 좌표, X좌표를 A라고 놓을까요? 그럼 Y좌표는 요 A라는 점은 요 놈 위에 있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Y좌표는 자신있게 얼마? A분의 3이 이렇게 된다고? 맞니? 자, 이렇게 우리는 문제가 제시되니까 좌표로 만들었어. 그럴 때 문제 조건에서는 지금 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했잖아.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죠? 밑변하고 높이를 알아야 됩니까? 그럼 밑변의 길이는 바로 A점의 좌표랑 B점의 좌표만 알면 밑변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높이는 C점의 좌표만 알면 또 높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좌표를 잡을 생각을 했다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B점의 좌표는 얼마가 될까요? B점의 좌표. A점이랑 B점은 X축과 평행하니까 Y값이 같겠지. 그래서 B점의 Y좌표는 얼마? A분의 3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 그럼 X좌표도 궁금하잖아. 그러면 Y좌표 알았으니까 이거 위에 점이니까 Y자리에다 대입해주면 X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 자 그러면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죠? A분의 3은 X분의 K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분수 길이 같으면 뭐가 같죠? 대각선의 곱길이가 같죠? 그래서 3x는 ak가 되고 x의 값은 그래서 얼마? 3분의 ak가 이렇게 된다고? 맞니? 틀린 데 있으면 빨리 말해줘. 자, 그래서 x좌표는 3분의 ak가 되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C점의 좌표는 얼마일까요? C점의 좌표. 자, C점의 좌표는 A점과 뭐가 같습니까? X좌표가 같겠지? 맞니? 그래서 C점의 X좌표는 A가 되고 그러면 X자리에 A 대입하면 Y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Y좌표는 얼마? A분의 K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A점, B점, C점의 좌표를 모두 구할 수 있었어. 왜 구했습니까? 밑변하고 높이가 필요하니까 구한 거지. 맞니?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A점과 B점은 어차피 Y좌표는 같으니까 큰 X값에서 작은 X값 빼주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A, B의 길이는 큰 X값 3분의 AK에서 작은 X값 A를 빼준 거라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AC의 길이는 X좌표 똑같으니까 큰 Y값에서 작은 Y값 빼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A분의 K 빼기 A분의 3이 바로 AC가 될 거야? 맞아요? 그래서 밑변하고 높이 구했네. 그랬더니 그것들의 넓이가 얼마래요? 24라죠? 그럼 이제 식을 완성만 하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넓이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수학 문제 풀 때 항상 묶어줄 수 있으면 묶어주면 좋죠? A로 묶어주면 얼마죠? 3분의 K-3이 됩니까? 밑변. 이쁘게 묶어주면서 통분만 했어. 곱하기 높이. 높이 또한 뭐로 묶을 수 있죠? A분의 1 묶으면 K-3이 됩니까? 원매 요놈이 얼마래요?
24래요. 진짜로 좋은 일이 벌어져 버렸죠? 맞니? 자, 우리는 우리 맘대로 A를 잡았었는데 이렇게 A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 그래서 좌변은 얼마가 됩니까? 6분의 1 K-3의 제곱이 됩니까? 요게 얼마? 24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답 나올 거라고. 이해됐나요? 음. 자, 정리 끝났으면 물 한 잔 먹고 올까요? 물 한 잔 먹고 628번 또 3분 시간 드려볼게요. 음. 자, 628번 문제. 여러분들, 이런 이제 낯선 문제를 도전하는 걸 여러분들 두려워해서는 안 돼. 알겠죠? 일단은 여러분들 집합 문제가 나왔고 집합에서 요거 기억납니까? 우리 이번 시험에는 안 나왔을지언정 이거 되게 우리 많이 풀었던 유형이지. 바로 뭐였죠? 대칭 차집합이었습니까? 자, 집합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풀자고 했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자고 했지. 맞습니까? 자, 그럴 때 A집합과 B집합이 있어. 그랬을 때 합집합은 이 전체잖아. 얘서 교집합을 지워버려. 그러면 어디만 남습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만 남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자, 생긴 모양도 좌우가 대칭을 이루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아무튼 그 말은 몰라도 되고 근데 이걸 이해했어야 됐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몰랐다고 해도 선생님은 그냥 시간만 주어지면 풀 수 있었을 것 같아. 왜? F4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F4? N에다 4 대입하는 거잖아. 그니? 그럼 N에다 4 대입하고 N에다 4 대입하니까 4 대입하고 4, 4, 4, 4, 4, 4 대입해주면 A값, B값 A집합, B집합 구할 수 있고 어차피 자연수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그것들 중에 최소값, 제일 작은 원소가 바로 답인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F5는 또 뭐야? 5 대입해서 또 노가다 하면 되고 기껏 해봤자 4, 5, 6, 7, 8, 9 6번만 하면 되네. 그러면 또 6번 하기 전에 몇 번 하다 보면 또 규칙이 발견될 거라고? 맞아요. 그렇게 풀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 여기가 F100이라고 하면 이제 엄두가 안 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그림을 떠올릴 수 있었어야 된다고. 이 벤 다이어그램을. 오케이? 그러면 A집합은 지금 뭐부터 뭐까지잖아. 뭐 이상 뭐 이하야? 그러면 가장 작은 놈은 누구죠? 요 놈이지. 어차피 우리는 최소값만 궁금한 거니까. B집합도 뭐 이상 뭐 이하니까 이게 제일 작은 놈이죠. 이게 제일 큰 거, 이게 제일 큰 거고. 그러냐? 근데 중간 것은 필요가 없어. 왜지? 아까 우리 대칭차집합 구하는 과정에서 뭐 이게 순서대로 A집합을 일일이 순서대로 세우는 게 요렇다고 하면 오케이? B집합도 요렇다고 하면 그럼 어차피 우리는 제일 작은 것만 궁금한 거잖아. 제일 작은 것만.
맞지? 어차피 겹치는 거는 신경 안 써야 되니까. 제일 큰 것도 궁금 안 해. 제일 작은 것만 궁금해. 오케이? 그러면 AN이라는 집합이 만약에 왼쪽 오른쪽 포함되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가정을 하면 그러면 만약에 PN이라는 집합이 이렇다고 하면 그러면 대칭 차집합은 어디가 되지? A랑 얘를 합한 다음에 공통 부분 날리는 거잖아. 그러면 어디가 남아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남을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이니까 만약에 이 상황이라고 하면 요게 바로 가장 작은 놈이 되는 거지. 그래요? 근데 PN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BN이. 그러면 BN하고 AN 합한 다음에 가장 작은 놈이니까 요 놈이 바로 답이 되겠지. 맞아? 뭐?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최소값이라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작은지는 대소관계 어떻게 해보면 되죠? 빼보면 되는 거지. 맞니? 자, 고3 때까지 계속 암기해야 될 개념. 대소관계 크고 작음을 비교하라고 할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했지? 딱 봐서 모를 때는 빼서 부호를 조사했던 거지. 맞니? 그래서 A에서 B를 뺐더니 양수야. 그러면 누가 컸다는 소리예요? A가 컸다는 소리고요. A에서 B를 뺐더니 0이야. 그러면 누가 컸다는 소리야? A와 B가 같다는 소리고. A에서 B를 뺐더니 음수야. 그럼 누가 크다는 소리야? A보다는 B가 크다는 소리였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궁금하다고? 얘랑 얘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건데 누가 큰지가 궁금해? 그럼 무조건 빼보는 거라고? 그러면 빼봅시다.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2에서 2n제곱 플러스 2를 빼줄 거예요. 자, 빼주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3n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n으로 묶으면 n-3이 됩니까? 맞죠? 그럼 우리 이거 부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n은 자연수니까 양수죠. n-3은 뭘까? n-3 부호가. 그래서 여기가 지금 1부터가 아니라고? 1이면 1-3은 음수제. 근데 얼마부터? 4부터래, 얘는 4부터. 4 대입하면 7 작을 때도 4니까 4-3은 양수. 5-3도 양수니까 이놈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지. 요런 게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접근 법이라고. 알겠니? 문제를 딱 보자마자 왜 하필이면 1부터가 아니라 4부터지? 라는 의문점이 머릿속에 좀 남아 있었어야 된다고. 이해됐니? 4부터 제시된 이유를 알겠지? 그래서 풀이니까 뭐가 돼요? 음수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뒤를 뺐더니 음수야. 그럼 누가 크다는 소리예요? 뒤에 것이 더 크다는 소리지? 그래. 그러면 얘랑 얘 중에서 이게 더 커? 그러면 어차피 제일 작은 놈은 누구예요? 요 놈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FN이 얼마가 돼요?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2가 된다는 소리야? 또 반갑네. 수학 문제 풀 때 인수분해 되면 무조건 인수분해 해야 되죠? 요놈 인수분해 하면 얼마입니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됩니까? 그래서 요 꼴이었구만. 이해되니? F4는 그건 뭐야, F4? 4 대입한가? 얼마? 5, 6분의 1이지. 더하기 F5는 얼마? 6, 7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은 얼마? 7, 8분의 1 더하기 8, 9분의 1 더하기 9 대입하면 10, 아이고 그거 9, 10분의 1 더하기 얼마? 10, 11분의 1과 같이 우리 이번 단원 첫 시간에 썼던 그 유명한 바로 뭐가 됩니까? 부분 분수가 돼버립니까? 자, 부분수가 나오면 이항 분리 공식만 확인해 보면 a, b분의 1과 같이 분모가 곱거린 분수를 우리가 분분수라고 했잖아. 그럼 분분수는 어떻게 계산했죠? 뒤에서 앞에 거 뺀 것분의 1 곱하기 분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오케이. 그러면 공식에 대입하면 뒤에서 앞에 빼면 얼마예요? 1분의 1은 쓰나 말하죠? 그럼 분리만 돼서 얼마?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그 다음 것도 6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플러스 땡땡땡. 마지막 것도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연속해서 쭉쭉쭉 없어져 버리지. 맞아요? 그래서 맨 앞에 얼마? 5분의 1. 맨 뒤에 얼마? 11분의 1만 남아서 이거 계산해 준 게 바로 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니?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유형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오늘 매매매매 이거 있었고 627번 627번은 보류할게요. 자취의 방정식은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없어졌다고잉? 알겠니? 아니 선생님 자취의 방정식 시험에 나오던데요? 시험에 나오니 안 나오니? 자취의 방정식 선생님이 언제 설명해 줬어? 아폴로니우스의 원. 응? 그게 이제 자취의 방정식 대표적인 문제거든. 근데 그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은 없어졌으니까 일단 이것은 보류할게요.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문제는 나오면 안 돼. 알겠습니까? 좀 원래는 나와야 돼. 도형 배우면 자취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난이도 있는 문제 또 알찬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좀 깊게 설명을 했고요. 시간이 애매하니까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은 그러면 숙제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라이센 다들 가지고 다니고 있죠? 라이트센 분수함수는 아마 안 풀렸을걸? 그쵸? 어디까지 풀었나? 91쪽 맞지? 그 뒤에도 안 풀려 있어? 앞에도? 어디? 77쪽? 너도? 함수편이 지금 안 풀려 있다고? 앞에 줄수기억이 기억이 안 나. 안 풀려 있어? 아마 너희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그때는 좀 수동했나 본데? 알았어요. 앞에는 나중에 다시 복습할 때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91쪽은 안 풀려 있죠? 91쪽부터 그러면 쭉쭉쭉 풀어 갑니다요.
안 풀리는 문제는 바로바로 질문하시고. 숙제는 96쪽까지. 오케이. 지금부터 열심히 풉니다요.